유성호는 골목 식당을 운영하는 평범한 50대 남성입니다. 진중한 눈빛과 단단한 체격의 그는 20년간 된장찌개를 끓이며 조용한 삶을 살아왔어요. 하지만 그의 손에는 과거의 그림자가 깊게 새겨져 있습니다. 한때 그는 성호형이라 불리던 조직폭력배였고 사람을 다치게 해 6년간 감옥에 있었죠. 출소 후 그는 칼을 놓고 국자를 들며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아내 미영과 딸 하림으로 이루어진 가정을 꾸리며 과거와 완전히 결별했어요. 하지만 딸의 결혼 이후 모든 것이 변합니다. 하림의 얼굴에서 멍을 발견한 성호는 사위 민도연의 가정폭력을 목격하게 되죠. 평화를 선택한 남자에게 가장 큰 시련이 찾아온 순간입니다. 성호는 극심한 내적 갈등에 빠집니다. 과거의 방식으로 돌아가 딸을 지켜야 할지, 법과 원칙에 따라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고민하게 되죠. 그의 진정한 목표는 자신과 딸 모두가 폭력의 순환에서 벗어나 사람답게 사는 길을 찾는 것입니다. 과거의 그림자와 현재의 위기 속에서 유성호는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 다시 배우게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복 받으실 거예요.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유성호의 식당은 적당한 온기와 된장국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은 그의 손끝에 주름을 새기고 목소리에 무게를 더했죠. 성호는 마지막 손님이 남긴 찌개 그릇을 정리하며 창밖으로 시선을 던졌어요. 골목길 가로등 불빛이 비 내린 아스팔트 위에서 춤을 추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늘도 참 고단하네. 그는 중얼거리며 앞치마를 벗었어요. 벽에 걸린 시계가 11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딸 하림이가 이 시간쯤 들어와 아빠 나왔어 하며 인사를 건네던 때가 있었죠. 하지만 결혼한 지 2년이 지난 지금 그런 소리는 희미한 기억으로만 남아 있었습니다. 성호 씨, 하림이 최근에 얼굴 봤어요. 앞치마를 정리하던 아내 미영의 질문에 성호는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하림은 한 달 전 명절에 잠깐 들렀을 뿐이었고 그때도 얼굴이 어둡고 말수가 적었죠. 왜 그러시오? 요즘 전화해도 짧게 받더니 어제는 아예 받지도 않더라고. 뭔가 불안해. 미영의 목소리에 담긴 걱정이 성호의 가슴을 무겁게 눌렀어요. 그는 고개를 들어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25년을 함께한 아내의 직감은 대부분 틀린 적이 없었죠. 내일 저녁에 한번 들러볼까? 성호가 말했지만 미영은 고개를 저었어요. 도연 씨가 집에 있을 텐데 갑자기 가면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잖아요. 성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사위 민도연은 대기업에 다니는 인물로 겉보기엔 부족함 없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성호는 도연의 눈빛에서 뭔가 차가움을 느꼈던 기억이 났습니다. 미리 연락도 없이 찾아가는 게 아버지 권리 아니겠소? 성호의 말에 미영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녀는 성호의 고집을 알았기에 더 말리지 않았죠. 단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성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창문 너머로 비치는 달빛이 방안을 희미하게 비추는 가운데 하림의 어린 시절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무릎을 다쳐도 울지 않던 아이, 꿈을 향해 달려가던 딸의 뒷모습, 그리고 결혼식 날 환하게 웃던 얼굴까지. 그 웃음이 진짜였는지 이제와 돌이켜보니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성호는 어둠 속에서 중얼거렸죠. 불길한 예감이 그의 가슴을 조여왔습니다. 이튿날 오후 유성호는 식당 일을 미영에게 맡기고 딸의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기 전 그는 잠시 망설였어요. 불쑥 찾아온 자신을 하림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되었죠. 하지만 아버지의 마음이 이겼습니다.
그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초인종을 눌렀어요. 누구세요? 인터폰에서 들려온 하림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아빠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문이 열렸어요. 현관에 선 하림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헝클어진 머리카락, 급하게 걸친 듯한 긴팔 티셔츠, 그리고 무엇보다 뺨에 번진 화장이 성우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빠 갑자기 웬일이세요? 하림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물었어요. 성우는 그 미소 뒤에 숨겨진 무언가를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지나가다 들렀어. 아버지가 딸 보러 오는데 무슨 이유가 필요하겠니? 성우가 말했지만 하림의 긴장은 풀리지 않았어요. 그녀는 아버지를 거실로 안내하며 계속 긴 소매로 팔을 가리는 모습이었죠. 차라도 드릴게요. 잠시만요. 하림이 부엌으로 향하는 동안 성우는 거실을 둘러봤어요. 깔끔하게 정돈된 공간이었지만 어딘가 생기가 없었습니다. 사진 속 웃는 하림과 도연의 모습이 현실과 얼마나 다른지 실감했죠. 여기요? 하림이 차를 내오며 앉았어요. 소매가 살짝 올라가는 순간 성우는 하림의 손목에 남은 멍 자국을 보았습니다. 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하림아, 어디 다친 거 있니? 성우의 질문에 하림은 재빨리 소매를 내렸어요. 아니에요. 그냥 부엌에서 부딪혔어요. 하림의 눈빛은 바닥을 향해 있었습니다. 거짓말에 능숙하지 못한 딸의 모습이 성우의 마음을 찢었어요. 도연이는 언제 들어오니? 오늘은 늦을 거예요. 회식이 있대요. 성우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딸의 일상을 물으며 대화를 이어갔어요. 하림은 조금씩 긴장을 풀고 이야기했지만 그 눈빛에서 슬픔이 느껴졌죠. 1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눈 후 성우는 일부러 화장실에 가는 척하며 방 쪽으로 향했습니다. 침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성우는 문틈으로 침대 옆 깨진 화병 파편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화장품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그는 표정을 감추고 돌아왔어요. 그럼 나 이만 가볼게. 엄마가 걱정하더라. 하림을 안아주며 성우는 딸의 등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언가 말하고 싶어 하는 듯 했지만 끝내 하림은 입을 열지 않았어요. 아빠? 현관문에서 하림이 불렀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조심해서 가세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성우의 마음은 무거웠어요. 그날 밤 그는 오래전 사용하지 않던 창고 열쇠를 찾아 문을 열었습니다. 먼지 쌓인 상자 속에서 꺼낸 것은 녹음기와 미니 카메라였죠. 한때 그의 삶의 일부였던 도구들이었습니다. 다시는 쓰지 않겠다고 했는데 성우는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결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흘 후 유성우는 도시 외곽의 한 건물 앞에 차를 세웠어요. 녹슨 간판이 달린 이 건물은 그의 과거와 연결된 곳이었습니다. 성우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안으로 들어갔죠. 어두운 복도 끝 조태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형님, 15년 만이네요. 태곤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짙게 남아 있었습니다. 한때 성우와 함께 거친 세상을 살았던 사람이었죠. 그러나 지금 태곤은 체중이 불어나고 안경을 쓴 중년 남성의 모습이었어요. 잘 지냈나? 성우가 물었고 태곤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럭저럭이요. 요즘엔 보안 관련 일을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테이블에 마주 앉았어요. 성우는 주머니에서 꺼낸 하림의 사진을 태곤에게 건넸죠. 내 딸이요. 태곤은 사진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쁘네요. 형님 닮았습니다. 도움이 필요해. 성우의 말에 태곤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성우는 하림의 집에서 본 것들과 자신의 의심을 설명했습니다. 태곤은 말없이 들었죠. 증거가 필요하오. 확실한 증거.
성우의 말에 태고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내일 준비해서 갈게요. 다음 날 두 사람은 하림의 아파트 근처에 주차했습니다. 민도연이 출근한 것을 확인한 후 태고는 관리인 복장으로 변장하고 건물에 들어갔어요. 1시간 후 그는 돌아와 고개를 끄덕였죠. 설치 완료했습니다. 아파트 복도 천장에 초소형 카메라요. 4일간 기록될 겁니다. 성우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이것이 옳은 일인지 고민했지만 딸을 위한 일이라면 어떤 선택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았네요, 형님. 태곤의 말에 성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이렇게 하림의 사생활을 들여다보는 것이 옳은지 아버지로서 다른 방법은 없었는지 자문했죠. 그러나 하림의 눈빛에서 본 두려움은 그의 결심을 굳게 했어요. 4일이 지났습니다. 태고는 수집한 영상을 가지고 성우를 찾아왔어요. 두 사람은 성우의 식당 뒤편 사무실에서 영상을 확인했죠. 화면 속에서 민도연의 진짜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첫 번째 영상. 술에 취해 돌아온 도연이 하림에게 소리 지르는 장면. 두 번째 영상. 하림을 벽에 밀치고 소리 없이 맞는 하림. 세 번째 영상. 계단에 쪼그려 앉아 밤을 새우며 우는 하림. 성우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태고는 말없이 옆에 앉아 있었죠. 이런 짓을. 성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벽을 바라봤어요. 오래전 그가 포기했던 모든 것이 다시금 그를 부르는 듯 했죠. 성우는 주먹을 꽉 쥐었다가 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태곤아. 네, 형님. 옛날 사람들. 아직 연락돼? 태곤의 눈이 커졌어요. 그는 성우의 표정을 살폈죠. 몇몇은요. 하지만 형님, 그쪽 길로 다시 가실 생각은. 성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걱정 마.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해볼 거야. 하지만 그게 안 통하면. 성우의 눈빛이 매서워졌어요. 그 눈빛은 20년 전 거리에서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또 다른 유성우의 눈빛이었죠. 알겠습니다.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태곤이 일어나려 하자 성우가 그의 어깨를 붙잡았어요. 태곤아, 고마워. 태곤은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형님이 칼을 놓은 건 다 이유가 있었잖아요. 저도 그때 형님 덕분에 새 삶을 살게 됐으니까요.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과거의 상처와 현재의 고통이 뒤섞인 순간이었죠. 유성우는 민도연의 회사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조태공과 옛 동료 한 명이 함께 있었어요. 해가 저물고 사무실 불빛이 하나둘 꺼지기 시작했죠. 성우의 눈은 회사 출구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기 나옵니다. 태곤의 말에 성우는 고개를 들었어요. 민도연이 동료들과 인사를 나누며 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핸드폰을 보며 웃고 있었죠. 성우의 가슴 속에서 분노가 끓어올랐지만 그는 참았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따라가자. 세 사람은 차를 타고 도연의 뒤를 밟았어요. 도연은 회사 근처 술집으로 향했고 2시간 후 혼자 나왔습니다. 술에 취한 듯 걸음걸이가 불안정했죠. 그때였어요. 태곤이 도연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민도연 씨죠? 잠시 시간 좀 내주시겠어요? 도연은 당황한 표정으로 태곤을 바라봤어요. 누구시죠? 하림이 아버지 친구입니다. 잠깐 얘기 좀 하시죠. 도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도망치려 했지만 태곤의 동료가 그의 뒤에 서 있었어요. 도연은 어쩔 수 없이 태곤이 안내하는 차에 올랐죠. 차는 도시 외곽의 폐창고로 향했습니다. 창고 안 유성우가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불빛 아래 드러난 그의 얼굴은
평소에 온화한 식당 주인이 아니었죠. 도연은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뭐 하는 겁니까? 납치입니까?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성우는 천천히 일어나 도연에게 다가갔어요. 하림이 아버지요. 그 말 한마디에 도연의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성우는 노트북을 열어 영상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도연이 하림을 학대하는 장면들이 차례로 흘러갔죠. 도연은 말없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왜 그랬소? 성우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어요.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죠. 성우는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내 딸에게 왜 그런 짓을 했느냐고. 이번엔 성우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도연은 여전히 말이 없었죠. 그저 땀을 흘리며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봐, 도연 씨. 지금 상황이 어떤지 아시죠? 태곤이 나서서 말했어요. 이 영상이 세상에 공개되면 당신 인생은 끝입니다. 회사에서도 쫓겨날 테고 사회적으로도 매장될 거예요. 도연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무슨 조건이라도 있습니까? 성우는 도연 앞에 무릎을 꿇고 눈을 마주쳤어요. 내 딸이 사람답게 살 수 있게만 해라. 그게 오늘 내가 사는 조건이다. 성우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묻어났어요. 도연은 두려움에 떨면서도 고개를 끄덕였죠. 네, 알겠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약속드립니다. 성우는 일어섰어요. 그는 태곤에게 고개를 끄덕였고 태곤은 도연을 밖으로 안내했습니다. 창고에 홀로 남은 성우는 오래도록 침묵했어요. 그는 손을 들어 바라봤죠. 한때 이 손으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딸을 지키기 위해 다시 그 길로 들어설 뻔했어요. 이대로 끝나길 바라야지. 성우는 중얼거렸지만 가슴 한편에서는 불안이 떠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성우는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림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르지 않았죠. 성우는 안도했어요. 하지만 그의 안도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정오쯤 하림으로부터 다급한 전화가 왔어요. 아빠, 도연이가 어젯밤 일을 다 알아버렸어요. 성우의 심장이 멎는 기분이었죠. 그리고 하림의 다음 말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도연이가 아빠 폭력 전가를 빌미로 저를 협박하려고 해요. 성우는 즉시 차를 몰고 하림의 집으로 향했어요. 그의 눈앞에는 다시 한번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유성우가 하림의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아파트 앞에는 이미 조태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태곤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성우는 재빨리 차에서 내려 그에게 다가갔죠. 무슨 일이야? 도연이 갑자기 모든 걸 알아버렸습니다. 누가 밀고 한 건지. 태곤의 말에 성우는 주먹을 쥐었어요. 그때 아파트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성우는 즉시 달려갔어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시간도 없어 계단을 뛰어 올랐죠.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어요. 하림의 집 앞에 도착하자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성우는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실에서 민도연이 하림의 머리채를 잡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림은 무릎을 꿇은 채 울고 있었어요. 이거 나. 성우의 외침에 도연은 놀라 하림을 놓았어요. 하지만 곧 비웃음을 지었죠. 아, 장인어른. 잘 오셨네요. 마침 당신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도연은 비틀거리며 성우에게 다가왔어요. 술에 취한 모습이었습니다. 아는 사람이 알려주더군요. 당신이 옛날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조직폭력배였다면서요? 사람을 패서 감옥까지 갔다고? 성우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의 눈은 하림을 향해 있었습니다. 하림의 뺨에는 새로운 멍이 생겨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 부부 일에 끼어들지 마세요.
안 그러면 하림이랑 당신 모두 불행해질 겁니다. 내가 가진 정보로 경찰에 신고하면. 성우는 도연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주먹을 날렸어요. 도연의 턱을 강타한 성우의 주먹에서 묵직한 소리가 났죠. 도연은 뒤로 넘어졌습니다. 아빠, 하림이 소리쳤어요. 하지만 성우는 이미 도연 위에 올라타 연거푸 주먹을 날리고 있었습니다. 20년 전에 유성우가 되돌아온 듯 했어요. 도연의 얼굴에서 피가 흘렀죠. 아빠, 그만해요. 제발. 하림의 절규에도 성우는 멈추지 않았어요. 그의 눈에는 분노의 불길만이 가득했습니다. 하림은 간신히 성우의 팔을 붙잡았어요. 아빠가 이러면 그 사람이랑 다를 게 없잖아요. 하림의 말에 성우는 비로소 손을 멈췄어요. 도연은 이미 의식을 잃고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성우는 천천히 일어나 자신의 손을 바라봤어요. 피로 물든 손가락이 떨리고 있었죠. 하림아. 성우는 침통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림은 아버지에게 다가와 그를 안았습니다. 둘 다 말없이 울었어요. 한참 후 성우는 하림의 어깨를 잡고 그녀의 얼굴을 바라봤죠. 이제 어떻게 하고 싶니? 하림은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경찰에 신고할게요. 모든 증거와 함께. 도연이도 그리고. 하림은 말을 멈추고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괜찮아. 내가 한 일도 다 말하렴. 성우는 담담하게 말했죠. 그는 하림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자신의 피 묻은 손을 바라봤어요. 이 손으로 다시는 폭력을 휘두르지 않겠다고 다짐한 날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딸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기에 후회는 없었어요. 경찰을 부르자. 성우가 말했어요. 하림은 고개를 끄덕이며 전화기를 들었죠. 그들의 인생이 다시 한번 크게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유성우는 경찰서에서 자신의 과거와 현재의 모든 일을 진술했어요. 하림도 용기를 내어 그동안의 학대 사실을 모두 털어놓았죠. 녹화된 영상은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재판은 2달 후에 열렸습니다. 민도연은 변호인과 함께 법정에 앉아 있었고 유성우와 하림은 증인석 근처에 자리했어요. 검사는 도연에게 3년형을 구형했죠. 성우도 폭행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정황을 고려하여 집행유예가 검토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증인 유성우 씨를 부릅니다. 판사의 말에 성우는 천천히 일어나 증인석으로 향했어요. 그는 선서를 마치고 검사의 질문에 답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성우 씨, 이번 사건에 관련된 귀하의 행동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검사가 물었어요. 성우는 깊은 숨을 내쉬었죠. 제 딸이 학대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법적인 증거를 확보하려 했지만 결국 분노를 참지 못하고 성우는 잠시 말을 멈추고 도연을 바라봤어요. 도연은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피고인을 폭행했군요. 하지만 귀하에게도 폭력 전과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인가요? 검사의 질문에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성우는 고개를 끄덕였죠. 네, 23년 전 저는 조직폭력배였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6년간 복역했고요. 방청석에서 작은 소란이 일었어요. 성우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출소 후 저는 그 삶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식당을 열어 정직하게 살아왔고 딸을 키우면서 폭력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가르쳐왔죠. 그런데 성우의 목소리가 흔들렸어요. 그런데 제가 지키려던 딸이 같은 폭력의 희생자가 되는 것을 보고 참을 수 없었습니다. 변호인이 일어나 질문했어요. 그렇다면 피고인을 폭행한 것을 후회하십니까? 성우는 잠시 생각했죠. 폭력을 썼다는 사실은 후회합니다.
하지만 딸을 지키려 한 것은 후회하지 않아요. 그는 증언대에 두 손을 올리고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내 손이 과거엔 칼이었지만 지금은 국자를 듭니다. 가족을 지키는 손이죠. 법정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다음으로 하림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결혼 초기엔 다 좋았습니다. 하지만 점차 도연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막말과 고함이었고, 그 다음엔 밀치고, 그 다음엔 하림은 흐르는 눈물을 닦았어요. 무서워서 말할 수 없었습니다. 완벽한 남편으로 보이는 도연이가 실은 그런 사람이라고 누가 믿어줄까 두려웠어요. 그리고 저 자신도 부끄러웠습니다. 검사가 물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하림은 고개를 들고 단호하게 말했죠. 이혼할 겁니다. 그리고 이젠 제가 저 자신을 지킬 거예요. 하림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녀는 성우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성우도 그런 딸의 모습에 가슴이 뭉클해졌죠. 재판은 3주간 계속되었어요. 마침내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민도연은 가정폭력 혐의로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유성우는 정당방위를 인정받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죠. 법정을 나서며 성우는 하림의 손을 잡았어요. 이제 다 끝났다. 새로 시작하자. 하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랐어요. 이혼 절차가 마무리된 후 하림은 본가로 돌아왔어요. 예전에 쓰던 방은 그대로였습니다. 유성우는 딸의 짐을 옮기며 감회에 젖었죠. 하림이 다시 집에 온 것은 기뻤지만 그 이유가 이렇게 아픈 상처 때문이라는 사실이 마음을 무겁게 했어요. 식당은 잘 돼요? 하림이 물었고 성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단골 손님들이 늘 찾아오시지. 어머니가 요새 건강식 메뉴를 개발하느라 바쁘셔. 하림은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아파트에서 보던 풍경과는 달리 여기서는 오래된 느티나무와 동네 골목이 보였죠. 익숙하면서도 새로운 느낌이었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갑작스러운 하림의 말에 성우는 딸을 바라봤어요. 무슨 소리야? 내가 미안할 게 뭐가 있니? 아빠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폭력인데 저 때문에 다시 그런 일을. 하림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성우는 딸 옆에 앉아 그녀의 어깨를 감쌌죠. 내가 미안하다. 아버지로서 더 일찍 알아채지 못해서.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안았어요.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지는 시간이었죠. 한참 후 성우가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상담 선생님을 만나기로 했어. 나도 함께 갈 거야. 하림은 놀란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아빠도요? 그래. 우리 둘 다 치유가 필요해. 나는 과거의 일로, 넌 최근의 일로. 이번엔 제대로 해결하자. 하림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의 눈빛에 작은 희망이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하림은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상담센터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말하기 어려웠지만 점차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우도 별도의 상담을 받으며 자신의 분노를 다루는 법을 배웠어요. 일주일이 지나고 하림은 조금씩 식당 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테이블 정리 같은 간단한 일부터였어요. 성우는 딸이 천천히 일상을 회복해가는 모습을 보며 안도했죠. 이 된장국 맛이 예전보다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식당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온 하림이 말했어요. 성우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비법이 있지. 오늘 저녁에 알려줄까? 하림은 오랜만에 밝게 웃었어요. 그 웃음소리에 미영은 부엌에서 고개를 내밀었죠. 하림아, 내일 시장 가는데 같이 갈래? 네, 엄마.
오랜만에 같이 가요. 가족의 일상이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어요. 한 달이 지나자 하림은 예전의 활기를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상담사의 조언으로 블로그를 시작했어요.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며 같은 상처를 가진 이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공간이었죠. 아빠, 이거 봐요. 제 글에 댓글이 100개나 달렸어요. 하림이 노트북을 들고 성우에게 보여줬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죠. 성우는 글을 읽으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내가 자랑스럽구나, 하림아. 그의 말에 하림은 미소 지었어요. 모두 아빠 덕분이에요. 성우는 고개를 저었죠. 아니야. 내 용기 덕분이야. 내가 그날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그 악몽 속에 있었을 거야. 성우의 말에 하림은 깊이 생각에 잠겼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다른 사람들도 도와주고 싶어요. 저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이 더 빨리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성우는 딸의 결심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하림이 상처를 딛고 더 강한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픔이 때로는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순간이었죠.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유성우의 식당에 오랜만에 손님이 찾아왔어요. 조태곤이었습니다. 그는 예전과 달리 정장 차림이었고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죠. 형님, 오랜만입니다. 성우는 놀란 표정으로 태곤을 맞이했어요. 태곤이 아닌가? 어쩐 일로 왔나? 두 사람은 식당 한쪽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태곤은 가방에서 팸플릿을 꺼내 성우에게 건넸어요. 요즘 시민단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 예방 캠페인을 진행 중이에요. 성우는 놀란 눈으로 팸플릿을 바라봤어요. 침묵을 깨자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는 제목이 눈에 띄었죠. 너도 많이 변했구나. 성우가 말했고 태곤은 쑥스러운 듯 웃었어요. 다 형님 덕분이죠. 형님이 그때 저를 새 길로 인도해 주셨잖아요. 태곤은 잠시 망설이다 말을 이었어요. 사실 부탁이 있어서 왔습니다. 무슨 부탁인가? 이번 주 토요일에 캠페인 행사가 있어요. 형님께서 좀 참석해 주셨으면 합니다. 증언자로요. 성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딸의 아픔, 자신의 분노, 그리고 그 이후의 치유 과정까지 모든 것이 그를 이 자리에 있게 했죠. 하림이도 함께 가도 될까? 성우의 질문에 태곤은 환하게 웃었어요. 물론이죠. 하림 씨는 블로그로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때 주방에서 하림이 나왔어요. 그녀는 앞치마를 두른 채 두 사람에게 다가왔죠. 태곤 아저씨, 오랜만이에요. 태곤은 하림을 보며 감탄했어요. 정말 많이 좋아지셨네요. 건강해 보이십니다. 하림은 미소 지었죠.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슬픔의 그림자가 없었습니다. 태곤이가 토요일에 우리를 초대했다. 가정폭력 예방 캠페인에 참여해달라고 성우가 설명했어요. 하림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죠. 좋아요. 저도 참여할게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나눌 의향이 있어요. 태곤은 기뻐하며 일어섰어요. 그럼 토요일에 뵙겠습니다. 형님, 같이 가시죠. 이제 우리도 남을 도울 때입니다. 태곤이 떠난 후 성우와 하림은 식당 정리를 마쳤어요. 미영도 함께였죠. 성우는 문득 가족을 바라보며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빠, 뭐 생각하세요? 하림이 물었어요. 성우는 미소 지었죠. 우리가 다시 이렇게 함께 있다는 게 기적같이 느껴져서. 주말이 되었고 성우와 하림은
시민단체가 마련한 캠페인 행사장에 도착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태고는 두 사람을 반갑게 맞이했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 증언 순서가 있으실 거예요. 행사가 시작되고 여러 전문가들의 발표가 이어졌어요. 마침내 태곤이 성우를 무대로 초대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가정폭력에 맞서 딸을 지키기 위해 용기 있게 나선 아버지 유성호 씨를 소개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난 성우는 천천히 무대로 올라갔어요. 마이크 앞에 선 그는 잠시 침묵했죠. 그리고 담담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평범한 식당 주인입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다른 삶을 살았었죠. 성우는 자신의 과거와 딸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풀어냈어요. 폭력의 순환, 그리고 그것을 끊기 위한 결단에 대해 말했죠. 제가 칼을 놓고 국자를 든 이유는 더 이상 내 딸 같은 피해자가 없길 바라서입니다. 성우의 마지막 말에 청중들은 뜨거운 박수를 보냈어요. 하림도 무대에 올라 자신의 경험을 나누었죠.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또렷했습니다. 저는 이제 피해자가 아닌 생존자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서로를 지킬 수 있다고 믿어요. 행사가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성우와 하림에게 다가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 중에는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도 있었죠. 성우는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조언을 건넸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하림이 성우의 손을 잡았어요. 아빠, 고마워요. 뭐가? 저를 위해 모든 것을 걸어주셔서, 그리고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도와주셔서요. 성우는 딸의 손을 꼭 쥐었어요. 그게 아버지의 역할이지. 하림은 환하게 웃으며 성우를 껴안았어요. 그들의 뒤로 석양이 지고 있었죠. 어둠이 찾아왔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아침이 곧 밝아올 테니까요. 식당으로 돌아온 성우는 앞치마를 메고 국자를 들었어요. 한때는 주먹을 쥐었던 이 손이 이제는 음식을 만들고 가족을 보듬고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는 손이 되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이제야 다시 사람답게 사는 것 같구나. 하림이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같은 빛이 깃들어 있었어요. 그들은 이제 알았습니다. 진정한 힘은 폭력에 맞서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지키는 것에 있다는 사실을. 앞으로의 길이 언제나 쉽지는 않겠지만 그들은 이제 함께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답게 다시 한번.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